이전 영상 이어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은 앞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 변화에 따른 일의 변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압력이 변하는 경우지요. 이 압력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변하는 경우의 일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러한 기체가 일을 할 때, 즉 열기관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일을 할 때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기체를 가지고 살펴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체를 고려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상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기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상기체, 말 그대로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기체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상기체의 조건이 뭐냐? 이거는 분자의 크기가 무지하게 작은 걸 말해요. 첫 번째 조건이 분자의 크기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분자들 간의 거리가 평균 거리가 매우 크다. 매우 멀리 존재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분자의 크기가 무시해요? 크기를 무시해요?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힘을 무시할 수가 있죠. 또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러면 기체 분자들 간의 인력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듯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매우 커가지고 기체들 사이에 인력이 무시되는 기체, 그거를 이상기체라고 해요. 이거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느냐?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밀도가 매우 낮으면서, 거리가 매우 멀기 위해서는 밀도가 낮아야 되죠. 그쵸?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밀도가 낮아야 돼요. 밀도가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충돌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쵸? 이렇게 밀도가 낮으면 서로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상기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됐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또 온도가 낮아져도 이상기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됐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상기체는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매우 커요. 분자 간의 크기에 비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넓기 때문에,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지 않는 기체를 말합니다. 그걸 이상기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러한 이상기체가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기체가 움직임이 생겨요. 그럼 이 움직임이 생긴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에너지가 있는데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체들 상호 간에 뭐가 생깁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요. 기체들 상호 간에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요.
일반적인 기체입니다. 됐죠? 이거 두 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이 기체 분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아마 U라고 하겠죠? 교과서에 U라고 나올 겁니다.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기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이 기체가 이상기체라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죠. 왜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면 내부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상기체일 경우에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는 바로 운동 에너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면 과연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 그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체,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살펴봤으니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입니다. X, Y, Z예요. 자, 여기 X, Y, Z예요.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1, 단위 길이에 해당하는 정육면체에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정육면체 내에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요 길이도 1, 이 길이도요 1이에요. 여기에 자 질량 M에 해당하는 기체 분자가 있어요. 이게 자유롭게 막 움직여요. 자,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칩시다. 자, 이러한 기체 분자가 벽면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위 시간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벽면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단위 시간이라고 해보자고요. 단위 시간 얼마예요? 무조건 1이요. 해보자고요. 그럼 이 상자 속에 만약에 N몰 상태의 기체 분자가 N개가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즉 라지 N개의 기체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그럼 N개가 사방으로 막 퍼지면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사방으로 막 움직이다 보면은 사방의 모든 벽에 압력을 가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N개의 기체 분자가 움직이면서 벽면에 가해지는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일까? 그럼 봅시다.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오른쪽 벽면을 딱 치고 나서 다시 튕겨져 나와요. 이상기체니까 에너지 손실 없어요. 벽면을 치고는 다시 또 되돌아 나와요. 그랬을 때 벽면에 가해지는 운동량 변화량은요. 자, 지금 X축만 따질게요. X축으로 움직이는 것만. 왜요? Y축으로 움직이는 거, Z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X축으로 움직이는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한 X, Y, Z 세 공간이니까 N개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면 이 중에 3분의 1은 X축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고 3분의 1은 Y축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3분의 1은 Z축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따라서 X축에 관한 운동량 변화를 따지면 오른쪽으로 V로 갔던 게 튕겨져서 마이너스 V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요. EmVx 되죠. X축으로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V인데 이 V 중에서 X축 방향의 속도 이걸 Vx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나와요? 시간은 F 곱하기 T. F 곱하기 T가 운동량 변화량이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면 F는 T분의 뭐 나와요? EmVx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T는요. 얼마를 가요? 왕복하면 2지요. 얼마의 속도로요? Vx로. 따라서 T는요. Vx분의 2가 된단 말이에요. V는 T분의 S에서.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Vx분의 2, EmVx 나와요. 그럼 뭐가 됩니까? mVx의 제곱 나옵니다. 이게 벽면을 가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X축 방향 N개가 아니라 3분의 1 N개가 이렇게 가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X축 방향으로 가해준 전체 힘은요. X축 방향으로 가해준 전체 힘은요. 3분의 N개를 곱해주면 되죠. 3분의 1 N개를 곱해주면 돼. 한 개가 이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요. 3분의 1, 한 개의 질량이 m 곱하기 개수 라지 n 곱하기 vx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한 개의 질량이 m이고 개수가 라지 n이니까 전체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분의 1 라지 m vx의 제곱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평균값이에요. vx도. 자, 그럼 이때 압력을 계산해 봅시다. 압력 P. 이거 압력.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1, 1이에요. 분의 힘, 요거죠. 3분의 1 라지 m v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평균값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3분의 1, 그 다음에 또 이거 곱하기 1을 해주면 이거는 1 곱하기 1 곱하기 1하고 똑같죠. 그렇죠? 라지 m vx의 제곱이에요. 이건 그럼 부피가 되죠. 부피분의 질량 뭐가 됩니까? 밀도가 돼요. 3분의 1로 vx 요놈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다시 변형시키면 요 라지 m이 스몰 m 라지 n이었어요. 됐습니까? 3분의 1 스몰 m 라지 n 요거가 라지 m이었어요. 이거에 v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볼게요. 3분의 2 하면 2가 곱해졌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나눠주면 되죠. n v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묶을게요. 3분의 2 라지 n 묶고 그럼 나머지는요. 2분의 1 m vx의 제곱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운동에너지죠. 그러면 3분의 2 라지 n 운동에너지예요. 2K라고 할게요. 자, 운동에너지인데 평균값이죠. 이거 지금 평균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압력은 다시 쓸게요. 압력이 지금 3분의 2 라지 n 운동에너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라지 n은 요거는 앞에서 하면은 요거죠.
3분의 2 요거죠. 요거 라지 M.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 부피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운동에너지. 따라서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3 N분의 V 하고 압력 P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3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 N분의 PV예요. 근데 PV는 이상기체에서 nRT로 같았죠. 2분의 3 N분의 nR 라지 T요. 그러면 이거는요 2분의 3 N분의 n 라지 R T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볼츠만 상수 K예요. 그러면 2분의 3 KT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건 지금 평균값이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평균이니까 평균 에너지예요. 지금 한 개만 따졌습니다. 여기 한 개 해가지고 n개를 곱해갖고 나온 평균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평균이 이거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요?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들 U요. 내부 에너지는 지금 요거예요. 2분의 3 KT에다가 전체 개수 라지 N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라지 N은 바로 뭐예요?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2분의 3 KT. 요거 하면요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기체상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요거 하셨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해준 게 내부 에너지란 얘기예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 같아요? 운동 에너지.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였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에다가 뭐래요? 전체 기체 개수만 곱해주면 돼요. 그거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쓸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평균값,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런데 요거는 또 뭐하고 관련 있어요? 온도하고 관련 있죠. 그렇죠? 그러면 N 곱하기 어떻게 나와요? 2분의 3 KT란 얘기예요. 다시 쓰면은 내부 에너지는요 2분의 3 KNT예요. 즉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는 기체 온도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또요, 숫자하고도 비례하죠. 기체의 개수.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기체 내부의 기체 내부의 에너지는 분자수,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 내부 에너지는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2배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2배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온도가 0이 되면요. 온도가 0이 되면 내부 에너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죠. 즉 온도가 0이라는 얘기는 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에 의한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요, 바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전체 개수, 기체 분자의 개수와 같다라는 겁니다.